영대5. 여러분, 이 숫자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진실이 발가벗겨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황제는 정말 벌거벗은 것입니까? 자, 이번 주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과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던져줬습니다. 지난 7개 경기 내내 홍명보 감독은 이 스리백 전술에 집착해 왔습니다. 일본에게 동아시안컵 우승을 내주게 만들고 결국 브라질에게 삼킬 수도 없는 0대5 참패를 당하게 한 바로 그 전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명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3명의 센터백이 필요한 전술을 위해 센터백 숫자는 이전 6명에서 5명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단 3자리밖에 없는 전술을 위해 공격수 숫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오히려 늘렸다고요. 아니, 이게 전술입니까? 이건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서 이 혼돈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철학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하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있는 그대로 불러야겠습니다. 이건 두려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스리백 전술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그게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던 이 스리백 카드가 브라질전 0대5 참패로 완전히 참혹하게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리백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게 과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지난 수개월 동안 그가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거대한 배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걸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 홍명보가 아닌 감독 홍명보, 그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 거대한 자존심을 가진 인물에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력 전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순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고집은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제인 겁니다. 쓰리백이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서 브라질전에서 드러난 차가운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완전히 고갈됐을 때, 더 이상 내놓을 해결책이 없을 때 감독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자신이 가졌던 단 하나의 생각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이건 뚝심이나 끈기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전술적 사고의 파산 선고입니다. 플랜 B가 없는 감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미 실패로 판명난 플랜 A가 유일한 계획인 것처럼, 아니, 마치 가라앉는 배 위에서 유일한 구명조끼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황 상태는 이번 대표팀 명단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처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뒤죽박죽 엉망인 하나의 거대한 혼돈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발버둥이라고요. 자, 이 치명적인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명단과 이번 명단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3백, 즉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반드시 필요한 전술을 고집하면서 정작 중앙 수비수 숫자는 지난 6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공격수는 단 3자리, 3-4-3-1 포메이션에서 공격수는 단 3자리밖에 없는데 공격수 숫자는 7명에서 무려 9명으로 늘려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건 마치 더 큰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요리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밀가루는 더 적게 사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크림만 산더미처럼 사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대표팀의 사령탑,
그 두뇌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 누구도 이걸 건전한 경쟁 유발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재능의 낭비이자 선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오현규, 양민혁.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을 9명이나 불러 모아서 고작 3자리를 놓고 싸우게 만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나머지 6명은 그 귀중한 A매치 기간 동안 벤치에 앉아서 박수나 치라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몇몇 선수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선수들의 재능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이건 팀 내부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불필요한 불만을 조장하며 선수단 전체를 독성으로 가득 찬 환경으로 밀어넣는 행위라고요. 이건 홍명보 감독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선발한 선수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모독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전술 논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맹목적인 고집과 논리 없는 모순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미래 그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하고도 실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은 한때 우리의 플랜 A였던 포백 전술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림으로써 이미 실패로 판명난 이 불안한 3백을 우리 대표팀의 유일한 계획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찾아야 하는데 실패한 플랜 A를 유일한 계획으로 못 닦고 있다고요.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상대가 누굽니까? 피파 랭킹 76위, 우리 대한민국 22위보다 무려 54계단이나 낮은 볼리비아입니다. 월드컵 본선 부대에서는 약팀을 확실하게 잡는 능력이 강팀과 잘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수비적으로 나올 게 뻔한 이 약팀을 상대로 또다시 강팀을 대비한 3백을 고집하겠다? 이건 우리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백 전술을 점검해볼 어쩌면 월드컵 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결국 이 모든 결정의 끝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나 월드컵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감독 홍명보라는 개인의 자존심이, 그 꺾기 싫은 고집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심오한 의도나 명장의 거대한 체스판 같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합니다. 바로 고집으로 포장된 무능입니다. 황제 홍명보는 브라질전 0대5 참패 이후 완전히 발가벗겨졌고 이제 와서 다 찢어져 버린 이 스리백이라는 낡은 옷을 억지로 다시 껴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그에게 플랜 B는 없습니다. 아니, 더 최악인 건 그의 플랜 A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뒤죽박죽 엉망인 혼돈 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전략가가 아닌 맹목적인 고집에 의해 월드컵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정말 값비싼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반드시 다시 굳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